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을 둘러싼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소식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한편에서는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고 선언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블랙록이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존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런 상반된 시그널들 속에서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 대비 10% 급락하며 10만 달러 지지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7조 달러의 대기 자금이 언제든 시장으로 유입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부통령 JD 벤스가 최근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은 정말 역사적이었습니다. 백악관이 비트코인을 장기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에요. JD 벤스는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미국의 혁신과 자유를 대표하는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예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비검열 탈중앙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서 지정학적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런 발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현재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을 살펴봐야 해요.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트코인이라는 탈중앙화된 대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검열성이라는 특성도 매우 중요해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임의로 검열하거나 차단할 수 없거든요. 이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도 부합하는 특성입니다. JD 벤스의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정치적, 경제적 우위 수단으로 편입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제도를 출범시킨 데 이어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이는 정부가 금 보유고처럼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실크로드 사건 등을 통해 압수한 비트코인을 약 20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추가로 매입까지 하겠다는 의미예요. 이런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첫째,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이 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지위를 한층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둘째, 장기적인 수요 기반이 확보됩니다. 정부가 계속 매입한다면 시장에 지속적인 매수 압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셋째, 다른 국가들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면 다른 나라들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어요. 넷째, 기업들의 채택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산이라면 기업들도 더 안심하고 도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소식과는 정반대로 블랙록에서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블랙록은 최근 자사 비트코인 ETF 관련 문서에 양자 컴퓨팅이 비트코인의 암호화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명시했어요.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위협이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현재의 전통적인 컴퓨터로는 해독하기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를 훨씬 쉽게 뚫을 수 있어요. 구글의 양자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예측보다 20분의 1 수준의 큐비트로도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를 해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원래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암호를 뚫으려면 수백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었거든요. 하지만 구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훨씬 적은 수의 큐비트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수년 내 보안 체계의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다행히 비트코인 개발자들도 이런 위협을 인지하고 있고 양자 저항성 암호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그레이드는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들이 동의해야 하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양자 저항성 암호화는 현재 암호화보다 더 많은 후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블랙록이 이런 리스크를 공식 문서에 명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서 리스크 관리에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양자 위협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JD 벤스의 전략 자산 선언과 블랙록의 양자 위협 경고,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이런 상반된 시그널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부의 공식 채택과 기술적 리스크라는 두 갈래 흐름 속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11만 2천 달러 고점을 기록한 이후 약 10% 가까이 조정되어 현재는 10만 3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지지선을 주목하고 향후 반등 혹은 추가 하락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를 포함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이 전략부터 심화 자료까지 전부 100%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창 아래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함께 분석하고 전략 세워보세요. 이번 하락의 원인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술적 조정입니다. 11만 달러라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요. 이런 수준의 조정은 강한 상승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둘째, 양자 위협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록의 경고와 구글의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꼈을 수 있어요. 셋째, 거시경제적 요인들도 작용했습니다. 미국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있고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시장에서는 10만 달러 심리적 지지선이 붕괴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어요. 10만 달러는 정말 중요한 심리적 라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 전 세계가 주목했고 이 수준이 무너진다면 시장 심리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10X 리서치는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시작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요한 신호예요. 장기 보유자들은 보통 시장의 당위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손들인데 이들이 매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시장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증가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차익 실현 욕구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상당한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들이 일부 물량을 정리하고 있을 수 있어요. 둘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진 투자자들이 비중을 조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우려입니다. 양자 위협 같은 기술적 리스크나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 거시경제 변수들도 시장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이 그 첫 번째예요. 감세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세와 함께 재정 적자 확대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세수는 줄어들면 재정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는 리스크 자산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글로벌 관세 전쟁 재점화 이슈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관세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글로벌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관세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고용 보고서도 주목해야 할 지표예요.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좋으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할 수 있고, 반대로 나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거든요. 어느 쪽이든 비트코인 같은 리스크 자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아직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시빌 스웨어스 소속 리서치 전략가의 분석이 특히 주목할 만해요. 그는 현재 약 7조 달러가 머니마켓 펀드에 묶여 있으며, 여기에 고정수익 ETF 자금까지 포함하면 9조 달러 이상의 유동성이 잠재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7조 달러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기 어려우실 텐데, 현재 비트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이 약 2조 달러 정도예요. 7조 달러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자금의 극히 일부만 비트코인으로 이동해도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머니마켓 펀드는 안전성을 추구하는 단기 자금이 주로 투자되는 곳인데, 금리가 하락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실질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다른 자산으로의 이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어요. 고정수익 ETF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하락하면 기존 채권의 가치는 오르지만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수익률은 낮아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들이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시빌 스웨어스 전략가는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에서 11만 달러 박스권을 돌파하면 12만 달러에서 13만 8,5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에서 약 20%에서 30% 상승을 의미하는 수준이에요. 이런 상승 시나리오의 근거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입니다. 비트코인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기관들이 계속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요. 둘째,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장기 보유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거래 가능한 물량은 더욱 줄어들고 있어요. 셋째,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입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인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술적 개선과 채택 확산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기술적 개선과 더불어 실생활에서의 비트코인 사용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상승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해야 할 리스크들이 있어요. 첫째, 양자 위협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양자 컴퓨터의 발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비트코인의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둘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나 새로운 규제 도입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셋째, 거시경제 충격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금융시장 충격이 발생하면 비트코인도 다른 리스크 자산과 함께 급락할 수 있어요. 넷째, 기술적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해킹이나 중대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될 경우 시장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정말 중대한 전환점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와 7조 달러의 잠재적 유입 자금이라는 강력한 상승 동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 위협과 기술적 조정 압력이라는 하락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비트코인의 근본적 가치와 장기 트렌드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아무리 강세론이 설득력 있어도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손절선을 설정하고 포지션 크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해요. 상승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하락 시나리오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고 각각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이 필요해요. 양자 컴퓨터 기술 발전 상황, 정부 정책 변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 등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분석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0만 3천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몇 가지 중요한 기술적 지표들을 주목해 봐야 해요. 첫째, 10만 달러 지지선입니다. 이 수준은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이면서 동시에 기술적 지지선이기도 해요. 만약 이 수준이 확실히 무너진다면 9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둘째, 거래량입니다. 최근 하락 과정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요. 큰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하락은 보통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셋째, 이동평균선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의 위치와 기울기를 주시해야 해요. 현재는 두 이동평균선 모두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어서 중기 추세는 여전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넷째,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현재의 RSI는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나 중립 구간으로 진입했어요. 이는 추가 상승을 위한 여력이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들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일부 증가했지만 아직 대규모 패닉 셀링 수준은 아니에요. 또한 거래소 보유 물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공급 부족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비트코인 ETF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유출이 있었던 날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여전히 유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의 추가 매입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예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최근에도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기업들의 지속적인 매입은 시장에 안정적인 수요를 제공하고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채택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에 이어 다른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거나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도 흥미로운 변수예요. 역설적으로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일반인들이 디지털 자산에 더 친숙해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질 수 있거든요. 환경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채굴이 늘어나고 있고 채굴 효율성도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ESG 투자를 중시하는 기관들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소액 결제도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암호화폐들의 등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예요. 이더리움, 솔라나 등 다른 플랫폼들이 각각의 고유한 장점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기술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규제 환경의 변화도 계속 주시해야 해요. 미국에서는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유럽이나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서의 규제 변화도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정책 변화는 항상 주목해야 할 요소예요. 중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을 바꾼다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물론 현재로서는 중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지만 지정학적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어요.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도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거나 채권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면 비트코인도 함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스닥과 비트코인 간의 상관관계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도 주목해야 할 변수예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일반적으로 다른 자산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비트코인만의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비트코인은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흥미로운 시점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정부의 전략 자산 선언이라는 역사적인 지지와 양자 위협이라는 기술적 도전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현재 매크로 이슈,
정책 신호, 기술적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위치해 있어요. 7조 달러의 잠재적 유입 자금이 대기하고 있지만 10만 달러 지지선 붕괴의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와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이벤트들로는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법제화 진행 상황, 양자 저항성 기술 개발 속도,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비트코인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다룬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 선언과 양자 위협, 그리고 7조 달러 유입 가능성은 정말 중요한 분석이었죠. 이런 복잡한 변수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 투자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있어요. 10만 달러 지지선 방어부터 12만 달러 돌파 시나리오까지 경험 많은 투자자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분석해 봅시다.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중요한 시그널들을 함께 포착할 수 있어요. 설명란 링크 클릭해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깊이 있고 퀄리티 높은 암호화폐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들의 핵심 이슈와 시장 변화를 놓치지 않고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룬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 선언과 양자 위협, 그리고 7조 달러 유입 가능성은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었죠. 이런 복잡한 변수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 투자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지지선 방어부터 12만 달러 돌파 시나리오까지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중요한 시그널들을 경험 많은 투자자들과 함께 분석해 보세요.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고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